자, 이번에는 4번에 TN계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접지계통 같은 경우에 TN계통, TT계통, IT계통이 있습니다. 즉 TN, TT, IT 계통에서 자동차단 장치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당연히 접지 종별로 다 다르겠죠. 그럼 TN계통은 어떻게 되는지 회로를 그려보겠습니다. TN계통에는 기본적인 계통을 이렇게 그려보자면 여기에 이렇게 Y결선 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는 N선, 여기 중성점 접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되어 있고 여기에 P2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호도체.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요 TN계통의 회로도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회로를 이러한 회로를 하나 사용한다라고 볼게요. 사용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접지를 해야 되겠죠. 외함 접지를 이렇게 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외함 접지를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누전 차단기라든가 자동 차단 장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해 보겠다. 그럼 감전,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 감전에 대한 보호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에 닿았을 때 감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건데, 만약에 여기에 다른 금속재 외함이 있다라고 보죠. 예를 들면 얘를 철근 이렇게 해볼게요. 철근. 철근에 지락사고가 이렇게 발생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에 당연히 접지되어 있겠죠. 얘의 접지 저항은 제가 편의상 RE라고 보고요. 이 주상변압기의 중성점 접지 저항은 RB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압을 제가 U0, 대지전압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지락사고가 발생했다면 전류에 대한 루프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와서 얘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이런 하나의 루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편의상 IG다라고 보겠습니다. IG. 그럼 IG의 값은 식으로 적어보게 되면 IG는 RB, RE. 여기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한다라고 봤을 때 RB 플러스 RE 분의 U0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RB에 걸리는 전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편의상 V다라고 볼게요. 그럼 RB에 걸리는 전압 V는 IG분의 RB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얘를 식을 다시 한번 적게 되면 RB 플러스 RE분의 U0의 RB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그런데 식을 잘 보니까, 회로를 보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쵸? 요 점의 전이는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점의 전이잖아요. 맞죠? RB의 전이는 요 점의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여기에는 지락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내가 여기를 닿으면 이 V만큼의 전이가 내 몸에 걸린다는 얘기죠. 감전의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V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작아야 되겠죠. 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값이 작으려면 RB 값이 작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얼마만큼 작아야 되느냐를 식으로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 이하야 되냐면 50V 이하야 돼요. 왜 그러냐? 50V라고 하는 건 뭐라죠? 우리 특별 저압이다 라고 해요. 교리 50V 이하를 특별 저압이라고 하는데, 이 특별 저압의 정의는 사람에게, 즉 인체에 위험하지 않은 전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50V 이하야 돼요.
얘가 50V 이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50은 RB 플러스 RE분의 U0RB가 됩니다. 그럼 크로스로 곱하면 같겠죠. 그죠? 그래서 U0RB는 50RB 플러스 50RE가 되고요. RB는 U0-50에 RB는 50RE가 되어야 되고 여기에서 RE분의 RB라고 하는 값은 U0-50에 50이다 라고 하는 식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V라고 하는 값이 50보다 작기 위해서는 얘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접지정은 작을수록 좋다라고 했습니다. 얘는 이미 작아요. 그럼 얘는 작단 얘기예요. 그쵸? 근데 이 값이 전체가 작으려면 얘가 작은 건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얘가 작아야 돼요. RB 값이. 그쵸? RB 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야 된다니까. 여기에서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여기를 만져서 감전이 되지 않으려면 RB 값이 작아야 돼요. 근데 RB는 어디 거죠? 여기가 RB란 말이에요. 얘는 추상변압기예요. 그럼 추상변압기는 누구 거죠? 한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접지가 공공계통 또는 다른 전원계통으로부터 제공되는 경우 그 설비의 외부 측에 필요한 조건은 즉 RB가 외부 측에 필요한 조건이 뭐야? RB가 작은 거잖아요. 조건은 전기 공급자가 준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닿았을 때 감전되지 않기 위해서는 RB가 작아야 되는데 RB는 누구다? 한전 거다. 그러니까 한전에서 이 접지 저항 값을 어떻게 돼? 작게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가번에 대한 항목이 되겠다. 그러면 나항에 보시게 되면 이때 나항에 대한 얘기는 여기를 접지하라 이거예요. 중성점을 접지해라. 근데 만약에 중성점이 없다라고 하거나 또는 접지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중성점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L1, L2, L3 중에 선도체 중 하나를 뭐하라? 접지해라 이거예요. 선도체 중 하나를 접지하여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다른 유효한 접지점이 있다면 보호도체는 건물이나 군의 인입구 또는 추가로 접지를 해야 된다. RB의 값을 작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접지를 해라. 우리 접지 저항이 계속 병렬로 연결하면 접지 저항 값은 줄어들잖아요. 추가 접지를 해라 라는 내용이고 라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기존에 설명이 됐던 거죠. 고장 설비에서만 뭐를 쓸 수 있다고요? 중성선과 보호소체의 겸용을 쓸 수 있다. 고정 설비에서만 PEN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TN 계통에서 과전류 보호장치 및 누전 차단기는 고장 보호에 사용할 수 있다. 누전 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 과전류 보호 겸용의 것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또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TN 계통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TN 계통에는 TNC도 있고 TNS도 있고 TNCS 이것도 있잖아요.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그려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얘는 N선이고요. 얘는 L1 이렇게 보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얘는 L1 여기는 N 똑같이 이렇게 볼게요. 얘는 L1 여기는 N 먼저 얘는 T N S를 그려볼게요. TNS는 뭐죠? N선과 분리되어 있는 거 이렇게 얘는 PE 도체 분리되어 있는 거. 그럼 얘는 여기가 이렇게 접지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접지되어 있고 얘가 이렇게 연결됐단 말이에요. 얘는 분리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어떠한 부하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는 선이 이렇게 올 것이고 하나는 얘가 이렇게 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B도체가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누전 차단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차단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차단기. 이게 TNS 계통이에요. 그러면 이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게 되면 TN 계통에서는 과전류 보호 장치 및 누전 차단기는 고장보호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제가 ELB라고 써볼게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게 과전류 흐르면 얘 동작돼야 되겠죠. 과전류 보호 장치가 있어야 되고 누전 차단기를 얘를 썼단 말이에요. 누전 차단기는 과전류 보호를 할 수 있는 애여야 돼요. 그러니까 누전이 발생해도 차단이 돼야 되고 과전류가 흘러도 차단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지락사고가 이렇게 발생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루프가 어떻게 돼요? 전류가 이렇게 들어와서 얘가 이렇게 와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겠죠. 그러면 누전 차단기의 원리는 어떠한 부하가 이렇게 있을 때 누전 차단기의 원리는 누전 차단기를 제가 여기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누전 차단기의 원리는 들어가는 전류와 나오는 전류의 차가 있을 때 동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전류와 나오는 전류가 같으면 누전 차단기 동작 안 합니다. 근데 어딘가에서 전류가 누전이 되게 되면 요 전류와 요 전류가 다르니까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알아서 누전 차단기가 동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얘는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전류와 여기에 있는 전류가 어때요?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누전 차단기가 동작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과전류 보호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자 이번에는 TNC 계통을 볼게요. TNC 계통은 N선과 보호선 겸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P, E, N선인 거예요. 그럼 부하가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전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외함 접지를 얘가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누전 차단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얘가 ELB라고 볼게요. 만약에 지락사고가 여기서 발생이 돼요. 그러면 전기적인 루프는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와서 접지상에 그려야 되죠. 여기 전기가 이렇게 와서 여기로 흘러서 지락점을 통해서 다시 얘가 이렇게 흘러가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나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얘가 있으나 없어요. 얘가 사고가 나나 나지 않으나 여기의 전류와 여기의 전류는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ELB가 사고 시 뭐 하는 얘기? 동작하지 않는다고요. 그쵸? 그래서 얘는 ELB를 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TNC 계통에서는 누전 차단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쵸? 사용해서 왜? 사고가 나도 어차피 모르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는 TNCS 계통이에요. 얘는 얘가 조금 더 길어야 되겠다. 얘는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렇게 됩니다. 얘는 N선이고 얘는 PE선이고 얘는 PEN선인 거죠. 여기 L1 이렇게. 자,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여기에 누전 차단기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지락사고가 나도 이 누전 차단기는 뭐예요? 동작이 안 돼요. 여기에서는 안 된다고요.
여기서는 안 된다고요. 그랬을 때 얘는 요 선을 여기다 연결하면 안 되고요. 어디다 연결하면 돼요? 여기다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지락이 발생이 되면 루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누전 차단기 동작 돼요. 그쵸? 그 내용이 뭐냐면 TLC 계통에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누전 차단기의 부하 측에 PN 도체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연결하면 안 된다 이거. 여기에다 연결하면 안 된다. 이거죠. 부하 측에 PN 도체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PE 도체는 누전 차단기 전원 측에, 여기는 전원 측에 연결하면 누전 차단기가 동작을 할 수 있다. 이게 TNCS 계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는 TT 계통입니다. TT 계통. TT 계통에 대해서 먼저 회로를 그려야 되겠죠. TT 계통은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TT 계통은 보호 접지와 계통 접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볼게요. 여기를 제가 L1, L2, L3 그리고 여기가 중성선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는 분명히 접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호도체가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얘는 P, E. 얘도 접지가 되어 있죠. 따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부하가 있다라고 보죠. L1 중성선 N 그리고 얘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외함 접지가. 그럼 여기에서 이 그림이랑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제가 RA라고 쓰고요. 여기를 RB라고 써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압은 대지전압 U0 이렇게 한번 적어보죠.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서 지락사고가 이렇게 발생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지락사고가 발생.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 공부하는지 계속 생각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감전에 대한 보호에 대해 생각을 해야 돼요. 감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여기에 외암에 닿았을 때 감전이 되겠죠. 그죠? 전압이 있으면.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감전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낮게 해야 돼요. 그 전압의 기준이 얼마예요? 50V 이하이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게 지락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 전기가 흐르는 루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전기는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와서 얘가 지락사고가 발생하면 얘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편의상 I다라고 보겠습니다. I. 그럼 이 I는 고장 전류가 되는 거죠. 얘 더하기 얘 RA 플러스 RB 분의 U0다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럼 편의상 이것을 제가 GS라고 써볼게요. GS 편의상 GS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고장 전류예요. 고장 전류. 그럼 이 고장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는 차단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동작해야 되겠죠. 그죠? 동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동작해야죠. 자, 이때 이거 볼게요. 가항. 전원계통의 중성점 접지해야 된다. 중성점이나 중간점이 접지할 수 없는 경우 선도체에 접지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TT 계통에서
여기 접지하라 이거죠. 얘 접지 여건이 안 되면 L1, L2, L3 중에 하나를 접지를 해라 이런 얘기고, 티트 계통은 누전 차단기를 사용하여 고장 보호해야 된다. 얘는 ELB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루프의 임피던스가 충분히 낮을 때에는 과전류 보호 장치에 의해 고장 보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얘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류의 회전 루프는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류는 GS분의 U0인데 얘 GS가 여기에 있는 루프에 있는 임피던스가 작으면 요 전류가 클 거 아니에요. 그럼 전류가 크면 얘가 크면 과전류 차단기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더 나아가서 여기에 누전 차단기를 사용할 때 이 감도 전류는 얘의 뭘 한다고요? 감도 전류를 구할 거네요. 감도 전류. 그러니까 몇 암페어에서 동작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자, 여기에서 제가 감전에 대한 얘기 한다고 했어요. 얼마? 50V 이하여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같아요. 맞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같아요. 아,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 얼마일까요? V는 요 전류잖아요. I에 RA잖아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같으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전압이 얼마 이하여야 된다고? 50V 이하여야 된다고. 얘 전압이 얼마 된다고? 50V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 아래 값은 정해져 있을 거라면 접지저항 값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50V 이하가 되기 위해서 이 전류값이 어떻게 돼? 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I는 RA분의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뭐가 되냐면 감도 전류가 되는 거예요. 즉 이 누전 차단기의 감도 전류가 요 값을 만족하면 여기에 전압이 50V가 안 된단 말이에요. 감도 전류. 누전 차단기가 여기에 누전되는 전류가 예를 들어 뭐 1A의 누전 차단기라면 얘가 감도 전류가 1A 이하면 얘가 절대 50V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만져도 감전될 우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IA, IN이 50V여야 되는데 여기서 IN이 뭐라고요? 누전 차단기의 감도 전류.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과전류 보호다라고 하는 것은 식이 이거잖아요. 요거. 과전류 보호. 과전류 보호 장치를 사용하여 TT 계통의 고장 보호를 하는 경우 I는 GS분의 U0잖아요. 그러면 요 고장 전류, 즉 이 보호 장치의 정격 뭐예요? 동작 전류. 동작 전류. 이 동작 전류가 요것보다 작으면 된다 이거예요. GS분의 U0보다 작은 전류에서 동작해야 된다. 그래서 식이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얘가 I의 GS U0 이렇게 되잖아요. I의 GS의 U0. 여기는 요 I라고 하는 것은 A라고 적을 수 있겠죠. 얘는 과전류 차단기의 동작 전류예요. 과전류 차단기의 동작 전류. 그러니까 요 식에서는 과전류 차단기의 동작 전류인 거고, 요 식에서는 누전 차단기의 감도 전류인 거고, 그걸 여러분들이 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IT 계통을 보겠습니다. IT 계통. IT 계통에 대한 또 회로를 그려야 되겠죠. IT 계통은 뭐예요? IT 계통은 접지하지 않은 거죠. 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N 이렇게 보겠습니다. 얘는 L1, L2,
L3 이렇게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PE 보호도체는 접지를 하고요. 얘는 접지하지 않은 거죠. 접지하지 않거나 또는 어떤 큰 임피던스로 되어 있는 계통을 우리는 IT 계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러한 설비가 있다라고 보고 L1 중성선 N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라고 보죠. 뭐 이게 IT 계통이고 얘는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노출 도전부 또는 대지로 단일 고장이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얘는 IT 계통은 얘 하나만 고장된 경우가 있고요. 고장이 확대된 경우가 있어요. 그걸 구분해야 되겠죠. 단일 고장인 경우 고장 전류가 작지만 두 곳의 고장의 인체 위험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거는 분명히 IT 계통은 여긴 임피던스가 크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만약에 지락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볼게요. 그럼 얘는 이 임피던스가 엄청나게 커요. 그러면 지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루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가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전압을 U0다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도 뭐 임피던스가 있겠죠. 뭐 R, A. 그럼 여기에서 전류 I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G, 요거 G 플러스 RA 분의 U0란 말이에요. 요렇게. 그럼 여기에서 지락이 발생하게 되면 비접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얘가 엄청 작다 이거예요. 즉 고장 전류가 작다. 그 얘기 이거죠. 단일 고장 발생하는 경우 고장 전류가 작지만 두 곳에서 고장 발생 시 인체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된다. 노출 도전부는 개별 또는 집합적으로 접지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를 ID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교재에서. 그럼 아까랑 똑같아요. 그럼 요점의 전위는 요점의 전위랑 같단 말이에요. 그럼 요점의 전위를 V라고 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같기 때문에 얘는 ID, RA란 말이에요. 그럼 얘 전압이 여기에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 전압이 얼마로? 50V 이하로 되어야 된다 이거죠. 50V 이하가 된다. 교류 50V 이하, 직류 120V 이하가 ELB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저압 이하로 되어야 된다 이거죠. 시계 ID의 RA 50V 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단일 고장시예요. 단일 고장시. 그런데 다음에는 이 계통이 2개 이상 됐을 때요. 2개 이상. 2개 이상 됐을 때를 볼게요. 여기를 하나를 더 그려야 돼요. 자, 이게 N선. 여기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얘가 하나, 둘, 셋, 넷, N. 그럼 얘가 2개만 그릴까요? 이렇게 연결돼서 N선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3상이라고 볼게요. 둘, 셋, 넷. 그럼 얘는 여기 연결되고 얘는 여기에 얘는 여기에 이렇게 연결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부하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1, 2, 3, N.
L1, L2, L3 그랬을 때 여기의 전압은 제가 U0라고 보고요. 선간 전압은 U라고 볼게요. 그리고 P 도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P 도체가 얘는 접지되어 있고 여기는 접지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얘네들은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두 가지로 나눠져요. 먼저 얘가 요 선이 이렇게 지락됐다고 볼게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타고서 얘가 이 부분에는 여기는 고장 1이에요. 여기는 이제 고장 2예요. 그러면 여기가 L1이 이렇게 지락이 되면 전류 루프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와서 얘가 이렇게 타고 와서 지락이 여기서 L2에서 지락이 이렇게 발생했다고 볼게요. 다시 이렇게. 그럼 전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전압이 어디에 선간 전압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선간에서 임피던스를 제가 G라고 볼게요. 그때 흐르는 전류 얼마일까요? I는 고장 전류는 G분의 U 이렇게 돼요. G분의 U.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얘는 똑같아요. 근데 얘가 여기에 지락이 안 되고 요 N선에 지락이 됐다고 볼게요. N선에 지락이 되면 여기서 이렇게 와서 N선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전압이 얼마가 걸려요? U가 걸려요. U0가. 그때 임피던스를 제가 G-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때 고장 전류는 얼마 돼요? I는 G-분의 U0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선간 전압이고 얘는 대지 전압이에요. 아, 그러면 이때 요 I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고장 전류라고 한다고요. 네, 고장 전류. 그러면 이 값들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 고장 전류보다 작은 것에서 뭐가 차단기가 동작해야 되겠죠. 차단기 동작 전류가 돼요. 근데 여기에 개수가 붙어요. 2라고. 두 개라서 2가 아니라 얘가 고장이 발생을 하고 고장이 확대된 거잖아요. 그에 따른 개수값이에요. 그냥 여유개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전류값보다 작을 때, 즉 2분의 1 배에서 동작하여라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식이 요 두 개 이렇게 곱하면 I의 G가 U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돼 있고, 얘는 U0가 I-G-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이게 I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차단기 동작 전류. 차단기 동작 전류가 여기에 사용되는 차단기 동작 전류가 요것보다 작아야 된다. 요것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여러분들 표에 있는 요거예요. 그림 요거예요, 요거. IAGS, EIAGS.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50V 이하여야 된다. 뭐가 IT 계통에서 여러분들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이 나왔구나 라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냥 보시면서 그래서 이러한 식이 나왔구나. 자, 7번째는 기능적 특별 저합입니다. 기능별 특별 저합. 이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 저합을 쓰는 방법 중에 있습니다. 특별 저합을 쓰는데 이 특별 저합에는 총 3가지가 있죠. ELV에는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SELV라는 게 있고, 하나는 PELV라는 게 있고, 하나는 FELV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특별조합은 교류 50V 이하, 직류는 120V 이하를 우리는 특별조합이다. 근데 얘네들이 시설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보면 그림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된다. 여기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N선. 특별조합에는 SELV, PELV, FELV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얘랑 이렇게 변압기를 써요. 변압기를.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변압기를 쓴다라고 볼게요. 변압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렇게 변압기를 쓴다라고 볼게요. 우선은 자, 여기도 변압기인데 2차 측이 변압기니까 뭐 교류를 쓴다는 얘기. 교류 50V 이하라고 볼게요. 세 개 다. 그리고 얘는 자, 먼저 1차 측과 2차 측에 변압기 1차 측과 2차 측에 얘가 절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얘도 절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얘는 절연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변압기에는 외암이 이렇게 있겠죠. 얘도 변압기에 외암이 있을 것이고 얘도 변압기에 외암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P도체가 있어요. P도체는 적지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얘는 부하가 그냥 아무 곳에도 연결이 안 돼 있어요. 1차 측과 2차 측이 절연되어 있고 외암도 접지 안 하고 2차 측도 접지 않아요. 얘를 SELV라고 해요. SELV. 그럼 얘는 SELV랑 지금은 똑같죠? 부하가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부하가 연결되어 있다. 그럼 부하 여기다 접지해요. 외암도 여기다 접지를 해요. 이렇게. 부하도 접지를 하고 외암도 이렇게 접지를 해요. 얘를 우리는 PELV라고 해요. 그리고 얘는 부하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어요. 얘는 PELV랑 똑같이 부하도 접지를 하고 외암도 이렇게 접지를 해요. 얘를 FELV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얘랑 다른 건 뭐예요? 여기가 1차 측과 2차 측이 절연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로 단권 변압기 같은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권 변압기를 뭘로? 요 PELV랑 같이 한 걸 FELV다 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능적 특별 저압이라고 하는 것은 읽어볼게요. 기능상의 이유로 교류 50V 이하, 직류 120V 이하인 공칭 전압을 사용하지만 SELV나 PELV에 대한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SELV나 PELV가 더 절연이 잘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1차 측과 절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않고 SELV와 PELV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만큼 SELV나 PELV만큼 절연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기본보호 및 고정보의 보장을 위해 다음에 따라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FELV다 라고 얘기한다. 즉 특별조합이긴 한데 SELV나 PELV만큼 절연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때 SELV 계통의 플러그와 콘센트는 다음에 모든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된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집에 가면 다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 뭐예요? 콘센트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콘센트에
요렇게 생긴 거. 뭐 콘센트에 꽂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플러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나요? 이때 플러그는 다른 전압계통의 콘센트에 꽂을 수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얘가 FELV용 콘센트, 아니, 플러그, FELV용 콘센트, 플러그. 그러니까 FELV용 플러그면 다른 콘센트에 못 꽂는 그런 구조여야 된다 이거예요. 모양이 다르든가 구멍이. 그쵸? 다른 일반적인 거와 달아야 된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콘센트는 다른 전압계통에 플러그를 꽂을 수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즉 FELV용 플러그와 FELV용 콘센트를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콘센트는 어디에 연결돼요? 보호도체에 접속해야 된다 이거. 얘를 어디에다가 P선에 연결을 해야 된다 이거죠. 왜? FELV는 뭐예요? 여기 접지식이잖아요. 접지식이 여기도 접지가 돼 있고, 그래서 콘센트 보호도체에 접속한다. 문제에서 이게 나올 수 있겠죠. 뭐 콘센트는 접지에 연결한다 이게 아니라 콘센트는 어디에다가 접속해야 된다. FELV용 콘센트, FELV용 플러그를 사용을 하고, 이 콘센트는 보호도체에 접속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뭐 이중절연, 전기적 분리, 특별저하, 추가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